자, 지난 시간에 이제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뭐 자연도법과 부호도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부호도법에서 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등고선법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지형도를 제작하고자 하고 지형의 기복을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등고선입니다. 등고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같은 높이를 연결한 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표고를 가지고 있는 선을 연결한 선이다. 어떠한 높이가 다른 어떤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땅이 있다고 그럴 때요. 같은 간격의 이제 수평면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절단된 선이 어떤 일정한 투영면상에 정사투영이 된 곡선의 형태들을 띈 것을 등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낸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에서 어떤 점이든지 우리가 표고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형의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고선은 크게 네 가지의 종류로서 그려지는데요. 첫 번째는 주가 되는 곡선으로서 주곡선이라고 해요. 등고선의 주가 된다. 그러니까 등고선의 기복을 표현을 할 때 같은 높이를 연결하는 메인이 되는 선이고 지도 전체에 따라서 일정한 높이의 간격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등고선의 주곡선 간격은요, 보통 등고선으로서 표현하는 지형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도의 축척에 따라서 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고선 간격은 등고선 간격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축척과 대축척의 지도로 나눠질 텐데요. 소축척 지도와 대축척 지도가 있다고 할 때, 대축척 지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축척이 가지고 있는 지도의 축척이 있겠죠. 축척의 분모수의 2000분의 1 축척 분모수의 2000분의 1에 해당되고요. 소축척 지도 같은 경우에는 축척 분모수의 약 2500분의 1 정도 간격으로 주곡선의 간격을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지형도의 축척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2500분의 1을 소축척 지도에서는 주곡선의 간격으로 채용을 하고요. 대축척 지도에서는 2000분의 m에 해당되는 간격으로서 주곡선의 간격을 매기게 됩니다. 이제 m은 축척 분모수 수열을 의미하고요. 아래에서 잠깐 등고선의 종류에서 표를 보시면은 보통 소축척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25,000분의 1 정도 축척의 지도를 얘기를 해요. 요렇게 25,000, 5만 뭐 더 크게 가면 갈수록 이거를 소축척의 지도로 보고요. 중축척 이하 중 또는 대축척으로 갈 때는 보통 축척 분모수의 2000분의 1을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지도 축척별로 보시면 25,000분의 1이니까 소축척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축척 분모수의 2500분의 1이니까요. 10m마다 주곡선이 그려진다. 이 얘기인즉슨 높이의 변화가 10m가 발생하는 곳마다 주곡선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만분의 1에서는 20m의 높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곡선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만분의 1, 500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축척에 들어가서 축척 분모수의 2000분의 1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5m 표현을 하는데요. 5000 같은 경우에는 2.5m마다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또 5m로 똑같이 통일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고선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우리나라 지형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척은 이렇게 20m, 10m, 5m, 5000분의 1까지 5m
이게 우리나라 이제 지형도의 기본 축척이라고 했죠. 5000분의 1이 기본 축척의 지도. 다음에 1000분의 1과 500분의 1에서는 1m의 높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등고선을 삽입한다. 특히 등고선 좀 뭐냐? 등고선의 주가 되는 높이의 간격으로서 그려진 선인 주곡선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곡선을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곡선 5줄마다 굵은 선으로 표시한 거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보통 1대 25,000, 5만 지형도로 되어 있는데요. 주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의 변화가 1대 25,000인 경우에는 높이의 변화가 10m가 있을 때마다 주곡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둘러싸여 있는 건 높이 140, 여기 높이 130m, 120m, 그 다음에는 110m가 주곡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m, 9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야지대나 큰 지형의 기복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주곡선이 이렇게 계속 그려지면 무료하게 나오겠죠. 좀 약간 지형도가 지도가 좀 이렇게 큰 구분 없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곡선에 5개, 5줄마다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0m다, 120, 130, 140, 150, 160, 170, 180m씩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 5개마다니까 이렇게 여기 5번째마다는 진하게 표현을 한다. 이게 계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계곡선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를 계곡선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간곡선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6페이지에 보시면 간곡선. 간곡선은 이제 완만한 경사지에서 주곡선만으로 지형의 세부 형태가 불가능할 경우, 더욱더 완만한 지형이 있어요. 완만한 지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120m인 지형하고 110m인 지형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는 조금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 중간마다 뭐래? 파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파선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삽입하는 것을 간곡선이라고 한다.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조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지형이 너무나 더 완만해져요. 원만해서 주곡선과 간곡선만으로써 지형의 세부적인 형태들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그 사이에 표현하게끔 집어넣는 것.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곡선 120m인 곳과 주곡선 110m인 곳의 지형에 이게 너무나 간격이 크니까 지형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미흡해서 그 사이에 절반값에 해당되는 115m 높이 변화가 있는 곳에 간곡선을 집어넣었죠. 이 간곡선을 집어넣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이렇게 간곡선의 높이를 같은 데를 115m 연결했더니 조금 비어 보이더라. 그래서 그 사이에다 집어넣고자 하는 게 조곡선이라고 합니다. 조곡선. 조곡선은 또 다른 말로 보조곡선이라고도 하고요. 주곡선 간격이 4분의 1m 나타나니까요. 삽입하고자 할 때는 주곡선 간격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25,000분의 1 지형도다 그러면 10m의 높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곡선을 집어넣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간곡선을 넣고 그다음에 보조곡선인 조곡선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것에 4분의 1에 해당되니까 2.5m의 높이 변화가 있는 지역 이런 데다가 집어넣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 등고선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 이런 형태들에 대한 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간격들 간격들에 대한 표현 방법도 잘 나옵니다. 매우 잘 나오니까 등고선 간격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등고선을 그리고자 할 때 표현하는 방식에서는요. 크게 2호랑 4호로 나눠진다 생각하면 돼요. 선의 굵기가 2호선은 이렇게 보다시피 0.075mm 정도로 그리고요. 4호선은 0.2mm 2배 정도가 아니죠. 상당히 굵게 그리죠. 그래서
주곡선이나 간곡선, 조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려지는 글귀의 선이 서로 같습니다. 같은 2호의 형태들로 그려지고요. 4호 실선 같은 경우에는 이 주곡선을 좀 더 명확하게 그 간격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5개마다 색을 칠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0.2mm의 4호 실선으로 굵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책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고선의 간격도 보시면은요, 주곡선이 이제 각각의 등고선의 이제 지도의 축척에 따라서 등고선의 주곡선 간격들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25,000분의 1 미만의 수축 지도 같은 경우에는 10m, 20m 이렇게 주곡선 간격이 있으면 계곡선 같은 경우는 주곡선 5개마다니까요.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5. 그죠? 간곡선 같은 경우는요. 간곡선은 주곡선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얘의 나누기 2에 해당되는 거고 주곡선의 나누기 2에 해당되는 형태들로서 뭐 1대 5천이다. 그러면 그 절반이 2.5m마다 집어넣게 돼 있고 또 마지막 보주곡선이나 또는 조곡선이라 불리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주곡선 간격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즉 간곡선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 형태들로서 표시가 된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성질들 중요한데 그 전에 잠깐 앞에서 봤던 등고선의 종류별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외우는 게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등고선의 종류가 이제 4가지잖아요.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워보죠. 주간, 조계, 새로 나온 조계 이름이에요.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계곡선이라 보시면 돼요. 각각 그려지는 곡선의 형태들은요, 실선과 파선과 점선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개국 찌개 끓일 때 실파가 좀 들어가면 맛있겠죠? 실팔, 점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곡선 같은 경우는요, 주곡선 간격의 5배잖아요. 주 곱하기 5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죠? 1대 뭐 25,000, 5만 이런 경우는 뭐 이제 10m, 20m 변화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 1대 1만이라고 먼저 해볼까요? 1대 1만 1대 1만과 1대 5천은 서로 같죠. 축척별로 주호선에 대한 높이에 대한 간격들이 그려지는 게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1대 1만 그 다음에 1대 2만 5천 그 다음에 1대 5만 5만 축척을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보통 1대 1만을 기준하면요 주곡선 간격이 5m마다 변하죠. 그죠? 5m마다 변하고 얘는 절반으로 줄고 2.5m 간격이고요. 얘는 또 그 절반을 줄죠. 조곡선은 1.25m가 되고요. 계곡선은 주곡선 5배니까 25m가 됩니다. 그죠? 1대 1만만 외우자는 거예요. 1대 1만 본 상태에서 25,000 그 다음에 5만으로 갈 때는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곱하기 2배를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지금 보시지만 이렇게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즉 1대 1만 축척의 지도의 주곡선의 간격은 5m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25,000분의 1은 곱하기 2니까 10m. 그죠? 얘도 또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죠. 20m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고요. 또 주곡선의 간격들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간곡선, 조곡선, 계곡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하면은 이제 나누기니까 5m, 얘는 10m
얘는 2.5m, 그죠? 얘는 5m. 그 다음에 얘 5배니까 얘는 50m. 얘 2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곱하기 또 2배가 되니까 100m 간격별로 하나씩 이제 저기 뭐야 계곡선이 들어간다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놓으면 조금 암기하기가 편할 겁니다. 즉 1대 1만 기준으로 주고선 간격 5m다 알고 있으면은요, 어차피 1대 5천은 서로 1대 1만과 같은 상황이고요. 1대 1000과 1대 500은요 1대 1만을 기준으로 얼마예요? 나누기, 그죠? 5 하면 됩니다. 5. 그죠? 자, 뭐 등고선의 성질, 뭐 거의 관련 기사 시험에는요 아주 단골 문제로서 보기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 동일한 등고선상의 모든 점의 높이가 같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죠? A라는 점이다. 즉 등고선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 등고선은 어느 점에서나, 그죠? 어느 점에서나 그 지점의 높이는 같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등고선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고선은 도면 내외에서 반드시 폐합하는 폐곡선이다. 그래서 B라는 측점이 되어 있죠. B라는 지점이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도면 내에서는 등고선이 끊겨 있죠. 끝에 부분들이 끊겨 있는데 등고선은 어디든 그 인접한 도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들이든 같은 높이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폐곡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면 내에서 폐합되는 경우에 등고선 내부에는 산정 또는 분지가 존재한다. C가 딱 되어 있죠. C라는 점이. 여기서 산정이라 얘기하는 거는 산 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라 보시면 되고요. 분지는 아시죠? 이렇게 위에가 한라산 백록단처럼 푹 꺼져 있어 산의 꼭대기가 정상부가 있는 게 아니라 패여 있는 듯한 형태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산에 모서리 이렇게 등고선이 해합이 돼서 가장 끝에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산의 정상부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지형도를 그릴 때 분지 지형 같은 경우는 이 산의 정상부 안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서 표시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분지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높이가 다른 등고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이제 G라는 점이 있는데요. 높이가 다른 등고선은 절대 만나지 않아야 되죠. 원래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4번 보기 같은 경우가 여기는 만났네요. 그죠? 등고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된 지점들이 있어요. 예제라서 이렇게 이제 샘플로 그린 건데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 써있지만 절벽, 산의 절벽이나 동굴이 있는 경우에는 등고선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지형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한다. 꼭 예외가 있는 경우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도가 좀 높습니다. 높이가 다른 등고선은 서로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으면 아니다. 예외의 항목이 있어요. 절벽이나 동굴. 다음에 경사가 급한 곳은 간격이 좁고 경사가 완만한 곳은 간격이 넓다라고 되어 있죠. 뭐 D라는 점, 뭐 E라는 점. D라는 점은 이제 경사가 간격이 되게 좁죠. 그러면 급경사란 얘기예요. 이렇게 간격이 넓게 되어 있는 경우는 완경사인 지형이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어떤 산의 지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등고선은 같은 높이를 어떤 기존 투여면으로 연결한 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높이를 한번 연결해 보자. 선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경사가 급한 곳을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죠. 이만큼의 간격으로 좁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이 등고선의 간격이 아무래도 넓죠. 그죠?
그래서 급경사인 경우에는 이 등고선의 간격이 좁아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완경사인 경우에는 등고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다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같은 얘기기도 합니다만, 경사가 같은 곳에서는 등고선의 수평거리가 같다. 어떤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경사야. 높이가 여기가 뭐 10m씩 변화할 때마다 등고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10m 변화 높이가 똑같은 경사야. 그러면 등고선을 똑같은 동일한 높이에서 그려주면은요, 이 등고선별로 그려지는 이 간격들이, 그죠? 서로 같게 되겠죠. 그죠? 일곱 번째, 등고선의 성질은 등고선 간의 최단 거리의 방향은 최대 경사의 방향을 가리키며 최대 경사의 방향은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이다. 그래서 등고선 간의 간격이 가장 좁은 방향 이런 경우들은 최대 경사를 나타낸다. 뭐 당연히 급경사인 지역인 거고요.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경사 간격이 이렇게 가장 좁고 좁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경사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는 경사가 이렇게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경사 간격들이 되게 좁아지는 거죠. 그죠? 간격이 되게 심해지는 거고 경사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딱 그려오면 이 산 정상부로부터 가장 급한 경사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가장 급한 경사가 있는 경우, 그죠? 등고선 간격이 가장 좁은 곳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여기서 산 정상부로부터 이렇게 간격이 가장 좁은 곳으로 경사가 이어지겠죠. 그죠? 가장 급한 경사, 최대 급경사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등고선은 최대 경사선, 뭐 유화선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또는 능선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최대 경사선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고선 간격이 가장 좁은 지역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최대 경사선을 보면 이 등고선과의 직각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건데 최대 경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요, 하나만 좀 씁시다. 지형의 어떤 성질, 특징들을 나타내는 걸 지성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선은 크게 네 가지 형태들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능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계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선, 등고선으로 표현을 할 때 능선이 표현되는 부분, 능선은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요선이라고 씁니다. 요철할 때 있죠. 그 다음에 계곡선 있는데, 계곡선은 이렇게 등고선 해상에서 움푹 패인 걸로 보이는 철선이고요. 능선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수선이라고도 표현해요. 분수선. 뭐 산수나 수학할 때 분수가 아니고요. 이 능선을 기준으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정상부에 산에서 이게 비가 왔어요. 비가 폭우가 쏟아지거나 호우가 내리거나 이렇게 이제 강우가 발생이 될 때 비가 오면은 산의 경사가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물이 갈라지겠죠. 빗물이 갈라져서
이 경사 방향으로 쭉 흘러내린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곡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계곡을 또 다른 말로 합수선이라고 부릅니다. 합수선은 이 계곡선 또는 줄여서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곡선을 기준으로 빗물이 어떻게 돼요? 모이겠죠. 그렇죠? 다음에 경사변환선이라고 있는데요. 경사변환선은 말 그대로 동일 방향의 경사면을 따라서 경사의 크기가 다른 게 발생이 될 때 그 두 면 자체가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교선을 얘기합니다. 경사변환은. 다음에 최대 경사선. 즉 경사가 변환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의 방향들이 서로 또 이동되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최대 경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이 이 최대 경사를 따라서 흐른다 그래서 유하선이라고도 합니다. 유하선. 물이 흐르는 방향이에요. 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성선은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물의 흐름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별도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최대 경사 이제 등고선은 최대 경사선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까 급한 경사도 있었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이게 능선 방향이거든요. 이 능선을 받아라서 직각으로 최대 경사선 방향은 그려본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직각, 여기서 접할 때 직각, 여기서 접할 때 직각 이렇게 직각인 방향으로 교차된다라는 얘기고요. 아홉 번째, 경사가 같은 평면인 지표면에서는 같은 간격의 평행선이 된다. 경사가 같은 평면이다 그러면 지표에서는 같은 간격의 우리가 평행선이 된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은 교재 373페이지에 그림 11.5에 등고선의 성질을 보시면 거기에 좀 그림이 좀 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뭐 경사가 같은 평면이 지표에서 마주고 있으면 그죠? 경사가 서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같은 봉우리가 있다 그러면 봉우리가 있다면 같은 간격의 평행선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려지는 등고선이나 여기서 그려지는 등고선이나 간격이 서로 같이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자, 마지막 열 번째는 한 쌍의 블록부가 서로 마주 서 있고 다른 한 쌍의 등고선이 바깥쪽으로 내려갈 때는 고개다라고 되어 있죠. 요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쌍의 블록부가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볼록한 부부가 마주보고 있다.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한 쌍의 등고선이 바깥쪽으로 내려갈 때는 고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고개죠. 그죠? 고개길이죠. 한 쌍의 블록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보면 여기가 고개가 된다는 거죠. 고개. 여기도 고개가 되는 거고. 등고선 측정법부터는 조금 쉬었다 다시 할게요.